자, 지금 시간이 2024년 9월 23일. 이제 월요일이죠. 오전 12시 15분. 자, 6거래일이 남았어요. 6거래일이 남았는데, 이제 다음 주가 이제 5거래일이란 말이에요. 다음 주가 5거래일이고, 그 다음 주는 국군의 날이랑 개천절이 있어서 아마 3거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거래량이 늘고, 그 다음 주는 줄고, 그 다음 주는 늘겠죠. 그러니까 늘고, 줄고, 늘고, 확률상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월봉을 보면 여기 364.24였나요? 364.24 여기요. 24 여길 가면 골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고, 이 밑으로 가면 데드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번 달 고가가 363.87이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못 넘었다고. 기준선 26을 못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못 넘으면 데드잖아요. 여길 못 넘으면 데드니까 목표가는 322.66이 되는 거죠. 자, 남은 시간은 6거래일이에요. 남은 시간, 그러니까 6거래일 동안 364.24를 못 가면 목표치가 322.66이 된다는 거죠. 그건 이번 달에 갈지, 다음 달에 갈지, 그 다음 달에 갈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가야 될 거라는 거죠. 예? 가야 해소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엔 322.66에서 가장 멀어질 때 매도를 하면 322.66까지가 예상 수익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월봉이 종가만 상승해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월봉이 364.24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종가가 단순하게 상승한다가 아니라 364.24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344.67이니까 대략 20% 정도 올라야 돼요. 20%. 예. 그러니까 6거래일 동안 20%가 올라야 돼요. 6거래일 동안 20%가 올라야 되니까 뭔가 호재가 있어야 돼요. 호재가 없이 20%를 올리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월봉이 음봉으로 끝날 거냐, 양봉으로 끝날 거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개인이 현물을 팔면 상승할 수 있어. 개인이 현물을 사면 상승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 한 5조 원대잖아요? 네? 5조 원대의 개인이 매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봉이 상승하고 싶으면 개인이 5조 원대를 팔아야 돼요. 외국인은 6조 원이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6조 원대를 사야 되고 개인은 5조 원대를 팔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6거래일 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외국인은 하루에 1조씩 사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68에 48이니까 개인은 8천억씩 매도 쳐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8천억씩 매도 칠 만한 호재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월봉은 하락할 확률이 높고, 월봉이 하락한다라는 거는 364.24를 못 간다는 얘기고, 364.24를 못 가면 목표치가 322.66이 되니까 322.66보다 높은 위치에서 매도를 해서 322.66보다 낮은 위치에서 청산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거겠죠. 월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주봉 아직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 주봉도 아직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봉이 해결된 게 없다라는 게 저가 기준이 아니라 종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얼마냐? 341.7입니다. 네. 근데 요 341.7이라는 숫자가 똑같아요.
예? 기준선 26과 선행 스팬 2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341.72를 찍는다면 네, 데드낼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341.72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주봉을 데드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 주봉이 데드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봉이 데드난 상태에서 마감을 하면 1거래 일밖에 안 남아요, 이번 달이.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죠? 12시가 지났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 종가,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5거래 일치의 종가이기 때문에 결국에 5거래 일치의 종가가 341.72보다 낮다라는 건 341.72보다 낮다라는 거는 결국엔 364.24를 못 간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목표치가 322.66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개념은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3일봉을 보시면 3일봉이 올라가려면 지금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한 362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게 똑같은 얘기야. 네? 364.24 근처로 가야 되는 거예요. 364.24 근처로 가야 3일봉도 골드가 나겠죠. 근데 3일봉이 360대를 못 가면 계속 데드 상태예요. 그러면 계속 하방인 거죠. 자,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도 똑같아요. 일봉도 지금 6거래를 남았잖아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째에 갔을 때 필요한 수치는 360대예요. 360. 예. 그러면 월봉은 364대를 요구하고 주봉은 360대를 요구하고 아니다. 주봉이 아니라 3일봉. 3일봉이 360대를 요구하고 62죠. 362를 요구하고 일봉은 360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월봉이 364, 3일봉이 362, 일봉이 360이니까 다 합쳤을 때 360을 일단 못 넘으면 하방인 거예요. 예? 360을 못 넘으면 하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344.6대니까 360이면 한 15% 정도잖아요. 그러면 15% 이상 상승하지 못하면 다 그 공간 안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 공간 안에서는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일목으로 봤을 때 모습이고. 자, 이건 이제 띵글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월봉은. 자, 이주봉은 지금 이격볼벤에서 딱 끝났죠. 여기 보면 안 찍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안 찍고 이격볼벤 20 하단선으로 돌아왔는데 이거를 똑같이 이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조 자체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후행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금 주봉에 여기 341.7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요게 그 데드의 기준인데 딱 그 자리가 뭐냐? 이격볼벤 20 하단선이에요. 이주봉에 이격볼벤 20 하단선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해소가 됐어. 네? 현재 봉에서는 너무 멀어져서 끌어올렸는데 지금 시작하면 이제 위에서 시작하니까 해소가 된 상태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이제 문제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올라야 되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격볼벤 20 하단선 때문에 반등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볼벤이고 여기가 이격볼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뚫으면 보통 반등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뚫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반등이 왔단 말이에요. 이 주봉에서. 근데 지금은 뭐냐면 시작하면 한 이쯤 시작할 거잖아요. 뭐 0.6 빠진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어. 그럼 이쯤에 시작하면 어차피 여기 이격불변보다 높잖아요, 시가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의 볼펜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현재 저가를 깨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번 주, 그 다음 주 포함해가지고 현재 만들어진 봉의 저가를 깨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매수가는 335.68 아래가 매수고 매도는 367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고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현재 만들어진 고가만 안 넘으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수는 지금 너무 멀어요. 이 주봉으로 봤을 때도 멀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가져갈 수는 없어요. 공격적으로 매수를 가져갈 수가 없다고. 멀어서. 매수가 불리한 게 아니라 매수 위치가 현재 불리한 거예요. 자, 봤더니 다 똑같아. 보이시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게 이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자, 342.72 341.7이라는 숫자, 요게 지금 선행 스팬 2 값이잖아요. 선행 2 값이고 기준선 26 값이란 말이에요. 주봉 기준으로. 근데 무슨 얘기냐면 방어 안 해. 방어 안 되죠? 지금 339.32 정도에서 방어하고 있잖아요. 하단선이. 그러니까 이게 갭상승이 나오면 좋겠지만 개파락이 나오면 방어하기 힘들다고요. 방어하기 힘들어. 저가를 방어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요게 이격볼벤이고 이게 볼벤이잖아요. 그러면 볼벤이 이격볼벤보다 낮을 때는 볼벤이 매수의 기준인데 이격볼벤이 볼벤보다 낮을 때는 이격볼벤이 매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여기가 기준이라고. 여기 333이에요. 이해 되셨죠?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지금 개파락이 나오면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는 이미 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상단선 여기 있습니다. 346.59 정도에 있어요. 근데 요게 개파락이 나오면 조금 더 낮아지겠죠. 결국엔 뭐예요?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고. 고가만 넘지 않으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못해. 이게 밑으로 좀 내린다고 해서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기다려야 돼. 매수는 더 조정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매도는 고가만 안 넘으면 돼요. 매수는 저가만 안 깨면 되는데 저가랑 멀어. 그리고 저가를 지킬 가능성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가를 넘을 가능성은 있지만 고가를 넘을지 안 넘을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고가랑 가까우니까. 근데 저가를 깰지 안 깰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공간이 꽤 넓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매도자 주봉 고가 안 넘으면 하세요. 오케이. 매수자는 주봉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하시면 되는데 얘는 멀고 얘는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는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얘는 기다리셔야 돼.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매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멀다고.
하단선도 멀고 저가도 멀어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예,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제 일봉으로 해석을 해보면 일봉도 여기에 상단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주봉의 상단선 이게 이제 매도가죠. 예. 그 다음에 일봉의 상단선 이것도 매도가고 둘이 유사해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매도를 하시든 주봉으로 매도를 하시든 고가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하단선이 있고 예, 여기에 하단선이 있어요. 두 개가 있다. 1, 2. 자, 일봉이 저가가 깨지면 일봉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매수는 되는데 방어가 안 돼. 그러면 방어가 되는 게 주봉의 저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일봉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데 방어는 안 된다고요. 왜?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어디까지 흘러내릴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봉의 저가를 기준으로 붕괴되느냐 붕괴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봉이 시가를 찍었는데 하단선에서 시작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예, 감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상단선을 올라가서 양봉을 딱 끝내요. 그러면 주봉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예, 이렇게 했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예, 이거는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야. 딱 찍고 위로 쭉 올라가서 고가 근처까지 갔다가 고가를 못 놓고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끝내요. 자,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하면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상승이 연장되고 양봉이니까 얘는 상승이 종료됩니다. 요거는 하락 의지고 네, 요거는 상승 의지가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고 밑으로 빠진다고 해서 아 이거 매도 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바로 내려가면 아 이거 당일치기로는 가능한데 예. 따라가다가 매도 치면 감아 올렸을 때 갇힐 수도 있어요. 응? 왜냐하면 매도가는 고가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면 예. 매도하기에 조금 불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고가를 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가랑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왜? 고가를 넘을지 안 넘을지 계속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다 된 거잖아요. 예. 자, 개인이 5조 매수, 자, 외인이 6조 매도, 그죠? 이거를 청산하면 상방이고 유지하면 하방이겠죠. 똑같아요. 유지하면 하방이고 청산하면 상방이죠. 그러니까 돈의 규모는 5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기준은 364.24. 그죠? 364.24를 못 가면 목표는 322.66이 된다. 자, 여기로 가다 보면 305. 땡땡까지. 예, 10월 종가입니다. 작년. 예, 여기가 목표가 된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관찰하셔야 될 거 다 설명해 드렸어요. 예? 364.24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341.72. 여기가 주봉 데드 기준인데 이 밑으로 일단 내려오면 341.72 아래로 내려오면 주봉이 데드 날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러면 341.72보다 멀어졌을 때 그죠? 네, 매도 전략을 가져가야겠죠. 341.72 아래에서는 매도하면 안 되겠죠. 왜? 골드 날 수도 있잖아요. 자, 설명 다 해드렸습니다. 요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곱버스를 보면
고보스는 요거. 예. 자, 1봉, 3일봉, 다 저가를 일단 방어할 의지는 있는 거예요. 다 하단선이 박혀 있어, 지금. 보이시죠? 예. 하단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격은 해소됐죠? 예? 이격은 해소됐기 때문에 목표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격을 해소했잖아요. 여기고, 예. 하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봉은 저가 방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주봉은 있어. 예? 3일봉도 예, 똑같은 데 있어요. 1봉도 예, 똑같은 데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가 방어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 그죠? 예. 기본적으로 저가를 방어할 생각이 있다고요. 예. 그걸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이주봉 같은 경우에도 이격이 이제 해소됐잖아요. 얘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요. 얘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얘는 가파르게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격을 타고 가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으면 이격을 타고 올라가야 돼. 예. 그 전에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노란 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돼서 여기 이제 크로스가 나겠죠. 그러면 얘를 타고 올라가든가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와서 템포 쉬었다가 이렇게 이 아래 공간을 타고 가든가 뭐 올라가고 싶으면 방법은 있겠죠. 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예. 얘를 벗어나면 이 선을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벗어나잖아요. 위로 이렇게 시가를 찍는다든가 이러면 이 선까지 와야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래만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위는 보유 영역이지 매수 영역이 아니라는 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고버스에 대해서는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그게 전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목으로 쭉 살펴보면, 자, 일봉은 골드 상태일 거고요. 여전히 골드고, 3일봉도 골드예요. 데드가 안 났어. 네? 그러면 목표치는 어디예요? 2532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낮아질 거예요. 이게 낮아지니까. 자, 주봉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봉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없어요. 이 주봉도 기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버스는 3일봉에 대한 기대치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인버스는? 자, 인버스는 1봉 골드 상태고 3일봉도 골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 골드 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 대한 목표치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4,550원에 대한 목표치는 계속 살아있는 거고, 여기도 이주봉은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럼 인버스는 이주봉에 대한 목표치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주봉에 대한 목표치가 살아있는 거고, 인버스는. 그 다음에 고버스는 3일봉에 대한 목표치, 지금은 2,530원 정도 되는 목표치를 계속 살려놓은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아까 341.72? 그 아래로 가면 일단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341.72를 못 깨면 여전히 상방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주봉 저가가 안 깨질 거니까. 341.72를 깨지 않고는 주봉의 저가가 깨질 수 없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제 341.72를 깨면 주봉이 데드 날 가능성이 높고, 주봉이 데드가 난다고 가정했을 때 5거래일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5거래일을 허비해가지고 341.72보다 낮은 종가를 보인다면 남은 1거래일 동안 364.24까지 가는 거는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월봉의 종가는 하락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후행 스팬이 데드가 날 거니까 후행 스팬 기준으로 했을 때는 322.66이 목표가가 되고,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5대가 목표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락에 유리한 흐름이 된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341.72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현재 고가를 못 넘어야 돼요. 주봉상 고가를 못 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가를 넘는지 마는지 그것만 미친 듯이 잘 관찰을 하시고 대응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짧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주 준비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